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마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아, 그래? 잘 됐네. 이 한마디로 끝이죠. 그런데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자세히 물어보고 조언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잘 되는 이야기는 조용히 묻히고 어려운 이야기는 오래도록 회자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책하십니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내가 자랑한 것처럼 보였나?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응원하기 위해 듣지 않습니다. 비교하기 위해, 자기 위안을 찾기 위해, 혹은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쪽이 이상한 게 아니라 말하는 쪽이 무방비했을 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공감보다 비교에 능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말을 아꼈고 특히 자신의 사적인 일은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평생 지켰던 원칙,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묘한 본능이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들을 때 느끼는 미묘한 안도감 말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뇌의 반응이 3배 이상 활발하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남의 행복보다 남의 불행에 더 큰 관심을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동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존재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불행은 나는 적어도 저 정도는 아니야 라는 심리적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갔다고 가정해봅시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요즘 사업이 잘 돼서 해외여행 자주 다녀. 그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합니다. 겉으로는 와, 좋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각자 자기 형편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느라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진지해집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자기 경험담을 나누고 약간은 안도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나는 그래도 건강은 괜찮으니 다행이야. 이것은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일본의 심리학자 마스모토 유키는 이것을 하향 비교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보면서 자기 위안을 얻습니다. 자기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타인의 불행을 통해 상대적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행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은 얻지만 존중은 잃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동정은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당신을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이미지가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동정을 원하는가, 존중을 원하는가? 동정은 순간이지만 존중은 오래갑니다. 동정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만 존중은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한 시니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안 챙겨준다고 친구들한테 하소연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위로는 해주는데 점점 만나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무거운 사람이 된 거죠. 그 후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잘 지낸다고만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편하게 대하고 오히려 먼저 연락도 오더라고요. 이분은 중요한 진실을 깨달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가벼운 관계를 원합니다. 짐이 되는 관계는 피합니다. 불행을 자주 말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무거운 사람이 되고 결국 외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은 거짓이다. 슬픔은 나눌수록 평판이 반이 된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관심을 얻기 위해 당신의 어려움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존중을 위해 침묵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에 진짜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존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은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면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됐네요. 축하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눈빛은? 표정은? 미묘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대화는 금방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테사 웨스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위협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낮아진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비슷하거나 처지가 비슷한 사람의 성공은 더욱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남의 행복을 정보로 듣지 않는다. 비교의 기준으로, 때로는 위협으로 듣는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는데 운 좋게도 장사가 잘 됐습니다. 기뻐서 오랜 친구들에게 우리 가게가 요즘 장사가 잘 돼서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요즘도 장사 잘 돼? 얼마나 버니? 세금은 많이 내겠네?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 잘 될 때 조심해야 해 같은 말들이요. 나중에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잘 되니까 갑자기 다들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진짜 걱정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프랑스의 작가 라로 슈프코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불행에는 견딜 만한 힘이 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불행은 견딜 수 있지만 당신의 행복은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예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기쁜 소식은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3명 이내의 사람에게만 말하라. 진짜 친구는 당신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솔직히 세어보십시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당히 모호하게 말하십시오. 그럭저럭 지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별일 없이 지냅니다. 같은 중립적인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오는 못은 맞는다. 튀어나온 못은 망치로 맞아서 다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너무 잘 되는 모습을 보이면 견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티를 내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이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모든 사람에게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조용히 잘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우아한 성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도 유명해졌을 때도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평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자기가 잘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삶이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지키고 싶다면 말을 아끼십시오. 성공은 소리 없이 즐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삽니다. 가족의 사정, 돈 문제, 복잡한 인간관계들, 그리고 때로는 이것들을 털어놓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사적인 문제를 말하는 순간 당신은 판단의 대상이 된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위험한 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가족 이야기.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아들이 연락도 안 하고 손주들이 할머니를 안 찾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은 조언자가 아니라 평가자가 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가족 문제를 들었을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고 합니다. 즉,
며느리가 당신을 안 좋아한다면 당신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한 70대 남성분의 경험담입니다. 은퇴 후에 아들 네 집에 얹혀 살게 됐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하소연을 좀 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도를 모른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 하면서요.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제 얘기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저 친구 아들네 집에서 눈칫밥 먹는 데라고요. 그 후로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동정 섞인 눈빛이었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족 문제는 당신의 약점으로 기록된다. 사람들은 당신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당신의 처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대부분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둘째, 돈 이야기. 요즘 물가가 올라서 연금으로는 생활이 안 돼.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 자식들이 용돈도 안 줘. 돈 이야기는 가장 조심해야 할 주제입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반대로 돈이 있다고 말하면 시기의 대상이 되거나 더 나쁘게는 이용 대상이 됩니다. 중국의 고전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을 숨기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지혜요. 부유함을 숨기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안전이다. 한 6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좀 있었어요. 친구들한테 덕분에 생활 걱정은 없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변하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커피값은 내가 내, 밥값 정도는 내가 내도 되지 않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돈 빌려달라는 친구도 생겼고요. 그 후로는 나도 빠듯하게 산다고만 말해요. 그게 편해요. 셋째, 관계의 속사정. 우리 사돈이 말이야. 저 사람이 사실은 내가 겪은 일인데 관계의 뒷이야기를 하는 순간 당신은 소문의 근원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입니다. 타인의 사정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정도 말해진다는 것을 모른다. 당신이 어에 대한 이야기를 B에게 했다면 B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C에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밀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세 가지 원칙. 1. 설명을 최소화하라. 왜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같은 질문에 자세히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로 충분합니다. 2. 중립적으로 말하라. 감정을 섞지 마십시오. 힘들었어요. 억울했어요. 같은 표현 대신 그런 일이 있었어요로 끝내십시오. 3. 질문을 돌려라. 당신의 사정을 묻는 사람에게는 당신은 어때요? 라고 되물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설명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입지는 약해집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빌미가 생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해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족 문제, 돈 문제, 관계의 문제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과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독하고 말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남의 고통을 오래 견디지 못한다. 미국 듀크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 3분은 공감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대화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당신의 치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불행을 해결해줄 능력도 의무도 없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게 되었는데 외로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처지를 말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로워요. 밤에 잠도 안 와요. 자식들은 자기 일로 바쁘고 아무도 날 찾지 않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위로해줬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미루고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남을 피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위로받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내가 무거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민은 덕목이지만 연민을 요구하는 것은 짐이 된다. 사람들은 가끔 당신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위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불행이 반복되면 그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결국 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불행을 말하는 3가지 원칙. 첫째, 간결하게 말하라.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병인지, 얼마나 아픈지,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모루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을 말할 때는 짧게, 행복을 누릴 때는 조용히. 둘째, 해결책과 함께 말하라. 힘들다로 끝나는 대화는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힘들지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요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한 60대 남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고생했는데 친구들한테 요즘 물리치료 다니면서 나아지고 있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잘하고 있네라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아프다, 힘들다고만 했었는데 그땐 사람들이 뭐라 말을 못하고 어색해했거든요. 셋째, 빈도를 조절하라. 같은 사람에게 자주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존은 사랑을 죽인다. 정서적 의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불행을 계속 듣는 사람은 지치고 지친 사람은 멀어집니다. 진짜 위로는 어디서 오는가? 쇼펜하우어의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진짜 위로는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온다. 사람들에게 불행을 말해서 얻는 위로는 순간적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견디고 극복했을 때 얻는 힘은 영구적입니다. 물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힘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극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만남에서 지나가듯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당신의 불행을 전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은 나누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으면 무기가 된다. 여러분, 당신의 고통은 소중합니다.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에게나 말해서 소모되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의 아픔을 존중하는 방법은 그것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침묵이 고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이 외로움을 만듭니다. 지혜로운 침묵은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뭘 말하라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말란 말인가요?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적게 말하되 의미 있게 말하라. 쇼펜하우어가 택한 삶의 방식.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설명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말 대신 거리를 택했다. 설명 대신 침묵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말을 줄이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시간이 생깁니다. 설명하고 해명하고 정당화하는 데 쓰던 시간을 당신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가 생깁니다. 불필요한 대화에 소모하던 정신적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셋째, 존중을 받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무게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말의 기준 3가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이 3가지를 자문하라고요. 1. 이 말이 나를 보호하는가? 당신이 할 말이 당신을 보호하는지 아니면 당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지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돈이 좀 있다는 말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와 이용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별일 없이 지낸다는 말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불필요한 관심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 말이 존중을 남기는가? 당신이 할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는지 생각하십시오. 요즘 너무 외로워요 라는 말은 동정을 얻을 수 있지만 존중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어요 라는 말은 당신을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3. 이 말이 굳이 필요한가? 대부분의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침묵이 어색해서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말은 불필요한 문제를 만듭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짜 어른의 말버릇.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짧게 말하십시오.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요. 요즘 뭐 해요? 이것저것 하면서 지냅니다. 힘든 일 없어요?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립적으로 말하십시오. 감정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너무 기쁘다고 해도 너무 슬프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럭저럭 괜찮아요. 나름 잘 지내고 있어요 같은 표현이 안전합니다. 여지를 남기십시오. 모든 것을 확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지를 남기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같은 표현을 활용하십시오. 침묵도 대답이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침묵이나 모호한 대답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중함입니다. 소크라테스의 3가지 필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하기 전에 3가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1. 이것이 진실인가? 2. 이것이 선한가? 3. 이것이 필요한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말하지 마십시오. 말을 줄이면 얻는 것. 한 80대 남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말을 많이 했어요. 내 의견을 알리고 내 처지를 설명하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애썼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깨달았어요. 이해받으려고 애쓸수록 더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지금은 거의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저를 더 편하게 대하고 더 존중하더라고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바보로 보일 위험이 있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은 바보임을 증명할 위험이 있다. 여러분, 당신은 자신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말에 무게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평생 지킨 원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행복에는 무심하지만 타인의 불행에는 유난히 민감하다. 당신이 지금까지 상처받아온 이유는 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당신 편이 되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당신의 슬픔을, 당신의 사정을 모두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자기 보존이다. 말하지 않는 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지킵니다.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이 들어 진짜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존엄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스스로의 평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을 줄이십시오. 설명을 줄이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조용히, 당당하게, 당신의 방식대로 사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설명하지 않는다. 살아낼 뿐이다.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말보다는 침묵으로, 설명보다는 품위로,
증명보다는 삶 자체로 당신의 가치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삶입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